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회생법원 회생현 출신 안양법무사 홍종기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후 기각을 당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기각을 방지하고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채무의 목록, 즉 채권자 목록을 잘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정확한 채무 목록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누락된 채무가 있거나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될 경우 또는 임의로 일부 채권자를 제외하게 되면 법원이 이를 이유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채무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각이 되지 않더라도 일부 채권이 누락된 상태로 개시결정까지 난다면 그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법무사님, 그런 경우 모두 갚아야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 채권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꼭 유의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소득 증빙 자료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자신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월급명세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사업자 등록증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건 일반 근로소득자보다 사업소득자가 더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소득자는 은행 입출금 내역서에 매월 급여가 찍히기 때문에 그대로 제출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 소득의 경우 아시다시피 소득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달은 더 많이 벌기도 하고 어떤 달은 더 적게 벌기도 하다 보니 본인의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채무자 A는 사업소득자로 본인의 순소득이 300만 원 정도라고 판단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이후 보정 단계에서 여러 자료를 제출하면서 평균 소득을 재산출하였는데 300만 원보다 적은 200만 원의 소득이 잡힌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을 과소 또는 과대 신고하는 것이므로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변제 계획의 현실성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채무자가 앞으로 36개월간 어느 정도 금액을 언제부터 변제할지 계획을 세워 문서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 변제 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현실적인 수준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소득과 생활비를 고려하여 변제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A의 실질 소득이 200만 원이고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어 추가 생계비로 한 명을 더 인정받고 싶다면 생계비로 220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소득보다 생계비가 더 많이 드므로 현실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주말에만 근무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나 이직을 통해 총 소득을 250만 원 수준으로 올린다면 2명분의 생계비 220만 원을 제외한 30만 원을 변제금으로 산정하여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변제 계획을 현실적으로 세워야 기각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도 신용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꾸준히 변제 계획에 따른 월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건 추가로 빚을 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치나 도박 등 자금으로 돈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개인회생이 채무자가 도저히 빚을 갚기 힘들어 구제를 해주는 것인데 위 사항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개인회생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신용 회복 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법무사와 원활한 소통입니다. 특히 보정 단계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 명령이 나오죠. 보통 금지 명령을 받으면 압류나 추심 명령 등 압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마음이 느슨해진 분들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정 공고를 받게 되면 추가로 필요한 서류나 정보를 전달해 주어야 하는데
연락을 안 받거나 자료 준비를 안 하는 등 협조가 안 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법무사님, 소수이긴 한데 개인회생을 신청만으로 끝이 아닌데도 협조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협조가 원활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기각이 되어 절차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꼭 법무사와 원활한 소통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주의사항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도 법원의 지시사항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제출 기한을 준수하여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기각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후 기각을 당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철저한 준비와 성실한 태도로 임한다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홍종기 법무사 사무소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세요. 안양법무사 홍종기가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